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정광재입니다. 어느새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더욱이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MBN 뉴스와이드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부터 미세먼지,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중국 베이징대 특강까지 뉴스의 중심에 있는 서울시 이슈들에 대해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만나 궁금증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진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MBN에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정무부 시장 진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대담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가 정치응신소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요즘 서울시의 고민, 서울시 천만, 서울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슈들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일단 미세먼지 황사까지 서울시 대기질 개선 대책이 뭐냐? 네.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고요. 네. 지금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네. 국회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지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답방 이것도 서울시에서 또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차례차례 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 또 박 시장께서 중국 베이징 다녀오셨잖아요. 네. 어떤 말씀들 하시던가요? 미세먼지 대책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네. 미세먼지 문제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네. 단기적인 처방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어서 또 그리고 우리만의 노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잘 갖고 놨다 하더라도 모래바람이 중국으로부터 한번 불어오면 네. 그것이 말짱 헛일이 되고 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이 동시에 노력해야 됩니다. 네. 특히 베이징이 노력해야 되는데 이번에 베이징 시장을 만나서도 그랬고 또 리커창 총리를 만나서도 그렇고 양국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라고 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도 나름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는 실제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면 네. 베이징 시내의 대기질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 그렇죠. 라고 네.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서 똑같이 열심히 해야 양국의 노력의 빛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국에서의 자체 문제도 또 한국에서의 자체 문제도 아니라 이 병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수소차를 운행한다든가 네, 전기차 네, 운행 네, 비중을 네. 높인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도 좀 나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비상저감 대책이라고 얘기하듯이 네. 미세먼지가 나쁨이라고 하는 경고가 뜨게 되면 오래된 노후 경유차들은 운행을 일체 중단하도록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부제까지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이제 그렇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네. 더 확대한다든지 또 전기차를 더 많이 도입한다든지 해서 미세먼지의 근원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태양광이나 전기차도 사실 다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연료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 네.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정 에너지라고 할 수도 네. 있고요. 예. 전기차도 아직은 이렇게 민간에서 상용하기는 좀 값이 너무 높다고는 하는데 우리 네. 현대가 개발하고 있는 수소차를 조금 더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는 미세먼지도 잡아내고 걸러낸다고 하니까요. 네네네. 예, 유력한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각광받을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리커창 총리도 만나고 베이징 특강도 하고 네. 사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들도 갖고 왔지만 많은 분들은 박원순 시장 행보 하나하나에 좀 관심을 나타냈어요. 네. 박원순 시장이 베이징대 특강에서 했던 말들도 좀 회자가 됐고 있고요. 정무부 시장을 맡고 계신데 저희가 박원순 시장이 베이징대 특강에서 했던 말 듣고 어떤 판단하시는지 좀 들어보죠, 얘기를. 예. 그렇지만 지금 이 문제는 이미 저희들이 스스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상태고 사실은 그걸 보고
결정해서 출임을 할 텐데 지금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적 공세로서 좀 그렇게 국정감사를 요청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늘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확실히 좀 돌파할 자신 있고 돌파하고 나면 제가 더 강력한 사람이 되겠죠?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뭐 학생들이 웃음을 많이 터뜨렸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저희가 공교롭게도 두 번째 이렇게 그 과제로 가려고 했던 게 국정조사와 관련한 얘기였는데 박 시장께서 그 말씀도 함께 해주셨으니까 보다 강력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건 국정조사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피력한 말이라겠죠? 뭐 그렇기도 하고요. 국정조사 결과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뭐 야당이 주장하듯 무슨 고용 세습이라느니 채용 비리라느니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면 네. 더 이제 자신감 있게 서울시정을 펴나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겠냐는 네.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더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되겠다는 의미가 반영된 건 아닌가요?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그렇게들 또 해석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말씀 뒤에 곧바로 덧붙이셨던 것처럼 서울시정을 더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는 네.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다가 어쨌든 국정조사를 하겠다라는 데 합의를 해서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면 국정조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고 국정조사에 대해서 서울시는 좀 반대했었던 거죠. 네네. 그 반대했었던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미 서울시는 2차례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이렇다 할 채용 비리의 정황이나 근거가 단 한 건도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네. 야당이 그 채용 비리라고 주장했던 근거는 서울시 교통공사의 친인척 비율이 많다는 것이었거든요. 네. 11.2%가 친인척이다. 네. 그런데 이것이 많다 적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가 친인척이 많을 수 있는 네. 어떤 배경도 있어요. 네. 서울교통공사 이전에 2개의 공사가 서로 합쳐져 가지고 각각 별개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가족으로 엮인 사례가 있다든지 그게 네. 무려 24%가 그렇거든요. 네. 또 사내 결혼이 또 많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는데 이런 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친인척이 많은 걸 보니까 이거 다 고용 세습이고 비리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네. 그런데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 외에 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야당이 정치적으로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서울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저 결백하다고만 얘기했다면 모르겠는데 네. 혹시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서 투명하게 감사를 받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 네.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국정조사 하자고 하니까 네. 이것은 박원순 시장을 흠집내고 흔들려고 하는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11.2%면 10명 중에 1명이 이제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합리적 의심은 가질 수 있다고 보시죠. 예, 합리적 의심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100만 공무원들 가운데 20% 이상이 부부 공무원이에요. 네. 예. 그리고 다른 시중은행의 경우에도 부부 사원의 비율이 8%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부부만 조사해서 그런 것인데 지금 저 서울교통공사처럼 6촌 이내에 친인척을 조사한다고 하면 그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보면 무조건 친인척이 많다. 많으니까 채용 비리다, 고용 세습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혹시 국회 계실 때 국정조사 요구하신 적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그러니까 그때 국회의원으로서 진성준 의원이 국정조사를 요구했었던 측면과 지금과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다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글쎄 우리 국민이 보시기에는 다 그런 정치적인 공격들을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라고 하는 카드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뭐 저희들도 그런 측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도 뭐 과거에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이번 서울교통공사 문제를 돌이켜 봤습니다만 네. 채용 비리라고 얘기될 만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네. 저는 국정조사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친인척이 많으니까 의혹이 있다. 의혹이 있으니까 의혹 풀기 위해서 국정조사 하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미 그 의혹을 풀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놨어요. 네.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국회에서의 국정조사와 달리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엄정한 입장에서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봐서 무엇 하나라도 나오면 그때는 국정조사도 하자는 네.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아마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제 이게 쟁점화, 정치 쟁점화되는 거를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정치 쟁점화만 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오히려 서울시가 이렇게 투명하다라는 거를 다시 보여줄 계기도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야당이 한사코 이것을 법안과 예산안에 연계시켜가지고 국정조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국회를 못하겠다 해서 보이콧한 상황에서 네. 여당이 불가피하게 원내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렇게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합의된 이상 국정조사를 서울시가 거부할 수 없고 네. 성실하게 임해서 야당의 그간의 주장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입증받겠다는 각오로 임할 생각입니다. 네. 국정조사는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오히려 그런 의혹들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네네. 계기가 되기를 저도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네. 다른 얘기는요. 이 오세훈 전 시장이 복귀했잖아요. 네.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과거에 서울시장을 하다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물러났었고 네. 돌아오면서 했던 일성이 야 그때 내가 잘못했다. 정말 박 시장의 최근 행정을 보면서 내가 발등을 찍는 마음으로 정말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오세훈 시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세요? 글쎄 저도 그 인터뷰를 보았습니다마는 네.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여러 사업들이나 정책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것을 보고 네. 정말로 마음이 아팠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정부나 전임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이나 사업이 타당한지를 재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네. 검토를 해서 그거는 정책적으로 타당하다. 사업적으로 명분이 있다 하면 추진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네. 그래서 박원순 시장도 오세훈 시장의 정책들을 스크린해서 네. 이거는 계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업은 계승했고 이것은 못하겠다 하면 안 되겠다 네. 하는 것은 중단한 것입니다. 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네. 정권 교체나 아니면 유권자의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이런 그 평가도 다시 다음 선거에서 결과로 나타나겠죠. 네, 물론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오세훈 시장이 마음 아팠다고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었을까 한번 돌아봤더니 예. 대표적인 사업이 세빛둥둥섬이라는 사업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 세빛둥둥섬은 부당하게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또 뭡니까? 그런 과정에서 부실공사도 했고 네. 해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 15명이 징계를 받고 네. 또 감사원으로부터는 업체에다가 지체상금을 100억 원 가까이 물려라라고 하는 이런 결정도 받은 사업이니까 네. 이거는 재검토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부실공사로 드러난 그 다리를 보강해가지고 1년 만에 다시 개장을 했는데 이미 지어진 것이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부실 수는 없고 지어진 것이니까 최대한 활용하자 해서 활용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는 나중에 또 슬그머니 그걸 다시 추진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 잘못된 것을 고쳐서 보완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한 것입니다. 네. 예.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이슈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박 시장이 만난 적이 있잖아요. 네,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서울 답방 가능성들도 아주 지금 연내에 가능하겠느냐라는 회의론도 있지만 여전히 시내 특급 호텔 한 층이 비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직 가능성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도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준비할 것들이 있나요? 아직은 정확한 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는데 정부가 발표한 대로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언제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인 만큼 필요한 일이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었죠. 평양회담에 박원순 시장이 특별 수행원으로
따라가서 정상회담에 수행을 했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과 나눈 이야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대동강 수질 문제를 얘기하면서 네, 그게 화제가 됐죠. 예, 그래서 서울시가 한강을 수질 관리한 경험이 있으니까 네. 얼마든지 협력하겠다 이런 네. 제안도 했고요. 또 특히 양 정상이 합의한 2032년 서울 평양 네. 공동 올림픽 개최 이 문제는 정상의 합의인 만큼 네. 서울시가 앞장서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부시장님 직책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은 유력한 대선 주자고 네. 정무적으로 박원순 시장을 보좌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평소? 어떤 느낌이라면 이분이 어떤 대권 주자로서 준비가 됐는지 뭐 이런 분들. 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세 번째 지금 임기를 수행하는 중인데 네. 서울시가 외교와 국방을 빼고는 모든 나라 살림이 다 집약돼 있는 네. 그런 도시다라고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국가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네. 자질과 능력을 갖춘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성준 부시장 개인적인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20대 국회에 몇 표 차이로 낙선하셨는지 아세요? 저 한 7천여 표. 정확하시네. 났습니다. 7,000표 정도 낙선하셨고 네. 대상자가 지금 뉴스의 중심에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입니다. 네. 다음 총선에 준비하고 계시죠? 혹시? 예, 기회가 되면 출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김성태 원내대표를. 정치적인 거물이죠.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지내신 분 아닙니까? 그것도 듣자 하니까 전당대회에도 출마를 해서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한테 참 힘겹고 버거운 상대이시고 네. 그런데 다만 그분의 정치가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를 조롱하게 만들고 또 정치인들을 천박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경박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어서 바람직한 정치라고는 하기 어렵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하실 일들이 많으시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결과도 한번 기대해 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여러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박원순 시장을 직접 초대해서 박 시장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역을 출발한 열차가 파주 도라선역을 거쳐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라산역에서 관문역까지 7.3km 열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빈께 인사 안전 바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 지평을 북방 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 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 안보 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한시라도 빨리 끝장내고 결의의 가슴속에 쌓인 분열의 한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최초의
북측 최고 지도자의 방문이 될 것이며 남북 관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 북으로 올라간 열차는 지난 2008년 11월 28일 이후 1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북으로 가는 기찻길 바로 옆에서 태어나서 이번에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감회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정태근 의원님도 한번 여쭤볼까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그 서울역에서 국제선이 베를린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건 좋은데 지금 실제로 북한 구간이 한 시속 많이 달려야 50km를 못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지금의 이제 비핵화의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서두르기보다는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 유럽 순방 때 대통령께서 사실은 그 유럽의 정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제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차피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어서 인내심과 더불어서 특히 이 조종자로서의 균형감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그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강 의원님은 굉장히 많은 희망을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신의주 거쳐 시베리아로 해서 파리까지 가자 이런 운동도 예. 요즘 개모임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네. 돈 모으고 가겠다. 그런 점에서 아무튼 희망적이고요. 참 가슴 벅찬 일이죠. 이제 문제는 조사 끝내고 연내 착공식 할 때 이왕이면 서울 답방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착공식 때 남북 지도자들이 그 판문역 같은 네. 데에서 만나면 어쩔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차재원 교수님은 트럼프 변수라는 답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빨리 답을 적어주셨습니다. 예, 어떤 저는 뜻인가요? 오늘 남북철도 공동조사의 시작은 한반도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아주 중요한 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남북철도의 연결, 더 네. 나아가서는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그러한 이 그 철도가 다닐 수 있을 것인가 부분은 결국은 저는 미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 네. 미국 입장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또 북한하고도 엮여 있는 것이죠. 북한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핵화 부분, 이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내일 새벽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이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북미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오늘 있었던 이 역사적인 계기가 네. 진짜 우리의 벅찬 희망과 감동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가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감성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윤기찬 대변인께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저도 실리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게 투자 보호나 지속성 측면에서 볼 때 일단 미국의 그 정세의 변동 가능성에 연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어쨌든 비핵화를 저희가 뒤따라가면서 투자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공동조사 자체는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경철 의원님 짧게 얘기 듣고 넘어가죠. 김일성 주석이 죽기 8일 전에요. 마지막 공식 일정을 수행했었는데요. 벨기에 노동당 위원장하고 만나서 동해선과 그리고 경의선을 이어서 북한이 동해선에서 약 10억 달러 연간, 경의선에서 약 4억 달러를 통관료로 벌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김일성 주석도 그때 그런 식의 구상을 했었는데요. 이제 20여 년 만에 다시 한번 실험이 시작되니까 북한을 천지개벽할 수 있는 열차가 출발했다. 네. 그러나 북한이 수령 체제를 계속하는 한, 체제 유지를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고 생각하는 한 그 열차가 성공하기는 힘들 것이다. 북한의 정치 체제가 다소 변화하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요. 시작은 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상기된 마음을 갖는 건 좀 당연할 것 같은데요. 현근택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주변 분들이 그 시베리아 횡단을 한번 가자는 얘기가 몇 번 있었어요. 네. 지금까지 출발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안 가고 있었는데 아마 조만간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하겠습니다. 결국 네. 우리나라가 반도긴 하지만 거의 섬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륙으로 네. 일단 갈 수 있는 길이 다시 한번 열렸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세대에는 가능하겠죠? 여기 계신 분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고 그때는 다 한번 같이 가는 기회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지난 금요일이죠. 옆에 계신 정태근 전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집권 3년차 증후군을 언급하셨는데 이런 예측이 현실이 되는 걸까요? 청와대 기강회의 문제를 넘어서 이번에는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 카드가 단행될 정도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